얼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간 강제 퇴장, 입법청문회 증인들을 강제 퇴장시킨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모두 출석했는데 예상대로 시작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나보긴 할 텐데 이현정 의원, 네. 여기 보면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냐? 글쎄 이제 22대 국회가 위원정 의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강민국 의원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해당 영상 먼저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님,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네.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법적인 증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전원 강요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박찬대 대표님, 지금 의원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예? 말씀 좀 정리해 협치예요? 주세요.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협치예요?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자, 강민국 아버지 의원 그렇게 마이크 가르쳐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방송을 어디서 배웠어요? 강민국 의원님 조용해 주십시오. 어디서 사태질하고 있어요? 본인이랑 살았어요. 어떤 사태인지 누가 사태졌단 말이야? 아 이제 반말을 하지 않으시네. 위원장한테 좀 사태질하면서 자, 강민국 의원, 그런 거예요 지금. 기본을 지키지. 강민국 의원님, 예,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둘 다 이상하죠. 뭐 고성 삿대질, 뭐 보기 좋은 모습은 당연히 아닌데 다만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의 아버지 이걸 최근에 여당에서는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은 표현 같아요. 네, 제가 한 16대 국회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국회를 쭉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참 이제 매년 이렇게 국회의 어떤 횟수가 살면서 이게 또 최악이었다 했는데 21대 국회를 저는 보면서 이제 이런 국회는 그냥 너무 이제 앞으로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25대 국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10분 동안 퇴장하라는 것들, 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뭐 정말 처음 보는 그런 고함을 친 모습이라든지, 또 김현호 의원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오늘 또 운영위에서도 아주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회라는 게 어떤 토론과 어떤 뭐 이 서로 간에 뭐 하더라도 그나마 이게 어떤 굴러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온 곳곳에서 다 전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국회의원 되려면 목청도 좋아야 되고 아마 체력도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버티려면 참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위가 오랜만에 소집이 돼서 꽤 많은 아마 이야기들을 오늘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질의하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벌써부터 저렇게 이 티각태각한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야당 같은 경우에 이 국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금 힘 자랑에 지금 하기 위해서 저는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안 빠져놓으니까 어디선지 힘 자랑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지금 뭔가 운영위원장은 원래는 여당이 가지는 자리였거든요. 이번에 또 야당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지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운영위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뭐 민주당의 아버지 표현을 굳이 꺼낸 여당도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다만 이런 것 같으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최진봉 교수님 전반적으로 운영위를 다 독식하면서 실제로 뭐 이게 당원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조율과 갈등 조정이 필요한데 이거 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예고된 거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 장면을 보고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무리하게 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민국 의원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민주당의 아버지 얘기는 또 저기서 왜 꺼내는 겁니까? 아무 회의와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든지 뭐 항의하는 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기서 맥락 없이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왜 꺼내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게 결국은 목소리를 누가 높이냐에 따라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라도 좀 안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서로 고성을 지르고 또 뭐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여야가 다 일정 부분 양보할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서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부분들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저는 양쪽 다 뭐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방식이나 태도 자체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있어요. 잠시 뒤에 저희가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편집이 다 끝나면 바로 보겠지만 구자랑 변호사님, 그 배현진 의원님이 입 닫으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의원에게 입 닫으라니요. 사과하세요라고. 배현진 의원도 사과하십시오라고 했고 오늘 여당 의원들의 공세는 주로 박찬대 운영위원장에 집중이 됐어요. 그 진행에 있어서 이제 애초에 맡으면 안 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는 상태였고 그 진행이 좀 한쪽에 이제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이런 불만의 표출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게다가 저 입 닫으시면이라는 거는 사실 직장에서 동료들끼리도 하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말인데 국회는 서로가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용억구적으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해서 항상 부르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입 닫으시면이라는 건 굉장히 감정을 자극할 법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과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사과하시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 해결됐을 문제인데 안 그래도 위원장 독식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에 있어서도 저런 말까지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감정을 자극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경 설명은 들어봤고요. 그럼 해당 장면 바로 한번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권영진 의원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빨리 자리 들어가세요. 발언 주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자리. 없어지는 발언을 주세요. 자리 들어가시라고요. 아 들어갈 테니까 달라고. 들어가 계세요. 아니 의사진행을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하니까 하는 거죠.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앉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왜 그게 사과의 내용이죠? 그러면요,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니, 그러면 계속 입을 열라고 합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 있는 그대로예요. 웃긴데 슬프기도 하고. 그 구자랑 변호사님, 결국은 그 해당 논란에 대해서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 표명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최근에 이제 처음에 열렸던 법사위 혹은 운영위 지금 22대 개원하자마자 열렸던 운영위가 특히 위원장들의 설화, 리스크 구설이 좀 더 집중되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힘자랑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독식을 한 위원장들이 뭔가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강성층에 대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못 주기 때문에 저러시는 게 아닌가. 지금 박찬대 운영위원장도 내가 이렇게 하고도 정청래 위원장에 비해서는 좀 약한가?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나중에라도 사과를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중간에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게 왜 사과할 일입니까? 라면서 입 닫으란 말을 2번이나 해요. 그리고 앞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박찬대 위원장이 본인이 하거든요. 그래 놓고서 입 닫으란 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참 인상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한다고 저 부분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을 때 사과했다고 해서 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국민들에 대해서도 저런 신뢰되는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사라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게도 앞에 두 장면은 고성과 삿대질, 언성이 오고 갔던 얘기들을 먼저 만나봤다면 오늘 국회 운영이 전체의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썼던 회고록, 윤 대통령이 과거 1년 반 전에 본인한테 그랬다. 그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걸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바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설명한 내용을 그 성명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것도 그 의도가 상당히 조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김진표 의장이 잘 알겠죠.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한동훈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돈 홍보석도 여러 질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성춘 부의장님. 대통령실에 이제 어느 정도 공식 입장이네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썼던 뭐 본인도 주말 새에 조금 이제 순화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조작 가능성 언급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게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대화가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좀 갈리고 있고 물론 뭐 박홍근 의원이 김진표 당시 의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메모를 한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뭐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이 논란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대통령이 설마 유튜버의 주장을 받아서 그렇게 뭐 지시를 했겠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 구구 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씨를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구 유튜버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한 가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역대 대한민국에 무슨 참사가 일어났으면 뭐 법적 책임 그런 걸 다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뭔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 때도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뭔가 사건을 다 수습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던 적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법적 책임 이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뭔가 그 책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 항상 물러나는 그런 장관들이 늘 있어 왔는데 이상민 장관만큼은 뭔가 그 참사에 대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뭔가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지금까지도 보여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대화가 과연 있을 것인가?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실지는 저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돈 수석이 아까 제일 강조했던 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개탄스럽다. 전직 국회의장이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공개했다. 이 부분을 대통령실은 계속 따져 묻는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이제 이 국가의전서열 1, 2위입니다. 1, 2위가 나눴던 대화를 회고록을 통해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 때문에 저 이야기에 어떤 면에서 조금의 뭐 파장이나 본인의 기억 속에 의존할 텐데 그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를 본인이 이제 아는 상황에서 지금 회고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는 제가 추정을 해보면 당시 언론에서도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 주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야기들, 일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에서만 보도한 게 아니라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다뤄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 문제를 하여튼 깔끔하게 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김진표 의장은 마치 그게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제 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진위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 뻔히 150명이 넘는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언론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니 빨리 경찰에서 이 문제를 해소해라.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접근한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참사를 뻔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것 자체가 그런 방식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국회 운영위 공방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2위 내용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냐라는 여당의 공세 얘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